여러분, 최근 지정학과 금융계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를 180도 확 바꿨다는 건데요.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,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발언입니다. 우리는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가 될 거다.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될 거다. 아니,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그냥 사기다.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?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이게 그냥 선거 때 표 좀 얻어보려는 립 서비스일까요? 아니면 이 뒤에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큰 그림, 어떤 계산된 수가 숨어 있는 걸까요?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? 자,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. 우선 그가 이 말을 어디서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. 정말 중요한 단서가 바로 그 장소에 숨어 있거든요. 트럼프가 이 말을 한 곳이 무슨 평범한 선거 유세장이 아니었어요. 바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, 줄여서 FII라고 부르는 행사였는데 이게 보통 행사가 아닙니다. 사막의 다보스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거물들이 다 모이는 어마어마한 투자 컨퍼런스죠. 그리고 이 행사를 주최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PIF입니다. 운용하는 자산만 무려 1조 1,500억 달러. 상상이 가시나요? 정말 막대한 돈을 굴리는 곳이죠.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아무한테나 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 자리에는 사우디의 재무장관, 국부펀드 총재, 주미 대사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은 물론이고 갤럭시 디지털 같은 암호화폐 업계의 핵심 인물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. 말 그대로 타겟을 정해놓고 메시지를 던진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그들에게 던진 진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?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. 언뜻 보면 비트코인을 띄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내는 달러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흔들리는 달러를 구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생명줄을 던진 거라는 겁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달러가 전 세계 돈의 왕이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그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. 여기저기서 도전을 받으면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.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. 보세요. 먼저 미국이 달러랑 가치가 1대1로 묶인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밀어주는 겁니다.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뭘 해야 할까요? 당연히 그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실제 달러 자산을 사들여야겠죠. 근데 그 자산이 주로 뭐냐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나는 거죠. 이건 곧 달러의 힘을 다시 강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고요.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.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흐름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세계를 기존의 달러 패권에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. 일종의 달러 제국의 디지털 확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정말 영리한 수죠. 자, 그럼 왜 이런 전략까지 쓰면서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? 이 모든 그림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금융 냉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트럼프는 이걸 숨기지도 않았어요. 연설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.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이 시장을 먹을 거다. 걔들은 그걸 원하지만 우리가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될 거다. 이건 뭐 그냥 이 전체 판을 중국과의 제로섬 게임, 즉 우리가 이기거나 아니면 쟤들이 이기거나 둘 중 하나로 딱 규정해버린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래 디지털 금융을 놓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. 한쪽은 미국이 주도하는 개방형 모델이에요. 비트코인이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기존의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확장하려는 거죠. 반대편에는 중국이 있습니다. 여긴 철저하게 통제형 모델이에요.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, CBDC를 밀어붙여서 감시와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금지! 이랬잖아요? 그런데 뒤로는요, 여전히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20%, 그러니까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겉으로는 금지해놓고 뒤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중국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중국 본토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내세워서 완전한 통제를 추구하고요. 동시에 홍콩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거래를 오히려 장려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한 발을 걸쳐 놓는 겁니다. 여기에 비공식적으로는 채굴까지 계속하면서 말 그대로 양쪽에서 다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이죠.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어떤 돈을 쓰느냐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. 이건 미래 세계 경제가 어떤 레일 위에서 돌아갈 것인가, 그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놓고 벌이는 거대한 전투라고 봐야 합니다. 선택지는 명확합니다. 미국이 주도하는 개방적인 금융 시스템이냐, 아니면 중국이 주도하는 국가 통제적인 시스템이냐.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앞으로의 글로벌 상거래와 돈의 흐름, 그 모든 것의 규칙을 정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판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. 새로운 세계 질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이라는 레일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질문은 이겁니다. 과연 누가 그 설계자가 될까요? 미국일까요? 아니면 중국일까요? 이 새로운 금융 냉전의 결과에 따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